비가 서울의 거리를 적시는 늦은 오후였다. 민지는 낡은 지갑을 꼭 움켜쥔 채 약국 문 앞에 서 있었다. 25살의 그녀는 창백한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다. 지갑 속에는 며칠 동안 모은 동전 몇 개가 전부였다.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세어보니 딱 기저귀 한 개를 살 수 있을까 말까 한 금액이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약국 안의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다. 에어컨이 돌아가는 시원한 실내는 그녀가 사는 반지하 방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몇몇 손님들이 약을 사기 위해 줄을 서 있었고 민지는 그들 뒤에 조용히 섰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집에는 6달 된 하준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마지막 기저귀를 사용한 지 이미 2시간이 지났다. 민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수치심이 목을 조여왔다. 25의 나이에 미혼모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다. 그래서 항상 하준이를 동생이라고 불렀다. 실제로 민지에게는 16살 남동생이 있었지만 그 아이는 몇 년 전 친척 집으로 보내진 상태였다. 드디어 그녀의 차례가 되었다. 카운터 뒤에 약사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반짝이는 안경을 쓰고 있었고 하얀 가운을 입은 그의 얼굴에는 거만한 표정이 걸려 있었다. 그는 민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짜증이 섞여 있었다.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동전들을 카운터 위에 내려놓았다. 딸그락 소리가 약국 안에 울려 퍼졌다. 저기... 기저귀 한 개만 주세요. 동생한테 필요해서요. 약사는 흩어진 동전들을 내려다보더니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그 웃음소리는 날카롭고 모욕적이었다. 다른 손님들이 고개를 돌려 민지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이 빨개졌다. 이게 뭐야? 약사가 손가락으로 동전을 건드렸다. 이 돈으로 기저귀를 사겠다고? 아가씨, 여기가 자선단체로 보여요. 돈도 없으면서 왜 애를 키워요? 그는 경멸에 찬 눈빛으로 민지를 바라보았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계획 없이 살더니 이런 꼴이 되는 거지.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동전을 다시 집으려 했지만 약사가 손으로 쓸어버렸다. 몇 개의 동전이 바닥으로 떨어져 굴렀다. 가세요. 장사 방해하지 말고. 약사가 손을 휘저었다. 다음 손님. 민지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떨어진 동전들을 주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하준이를 위해서라도 참아야 했다. 동전을 다 주운 그녀가 일어서려 할 때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다. 잠깐만요. 민지가 고개를 들자 한 남자가 그녀 앞에 서 있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맞춤 양복을 입고 있었고 짙은 눈썹과 날카로운 턱선이 인상적이었다. 그의 눈빛은 화가 나 있었지만 민지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남자가 약사를 향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명령하는 듯한 권위가 담겨 있었다. 약사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에이, 사님. 하지만 이건 기저귀만이 아닙니다. 남자가 말을 끊었다.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세요. 최고급 기저귀 한 팩, 분유, 로션, 물티슈, 그리고 그는 민지를 돌아보았다. 다른 필요한 것이 있나요? 민지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정말. 기저귀만 있으면 다 준비하세요. 남자가 약사에게 신용카드를 건넸다. 최고급 제품으로요. 약사는 갑자기 공손한 태도로 바뀌어 물건들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민지는 그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프로필이 형광등 아래에서 선명하게 드러났다. 재현, 그의 이름표에 적혀 있었다. 하지만 성은 보이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을 필요 없어요. 재현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다만 이 약사의 태도는 용납할 수 없네요. 그는 약사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다. 손님을 이렇게 대하는 게 당신의 직업 윤리입니까? 약사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본사의 이 일을 보고하겠습니다. 재현이 차갑게 말했다. 이 약국 체인의 본부를 잘 아니까요. 민지는 재현이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옷차림 말투 그리고 약사를 대하는 태도에서 상당한 지위를 가진 사람임이 분명했다. 물건들이 다 준비되자 재현은 큰 쇼핑백 3개를 민지에게 건넸다. 이걸로 당분간은 충분할 거예요. 민지는 무거운 가방들을 받으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재현은 잠시 망설이더니 명함 하나를 꺼냈다.
혹시 일자리를 찾고 계신다면 여기로 연락하세요. 우리 회사에서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다. 천성물류, 이재현 이사라고 적혀 있었다. 서울에서 가장 큰 물류 회사 중 하나였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명함을 바라보았다. 저 같은 사람이 그런 회사에 왜 안 되겠어요? 재현이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다. 당신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동생을 돌보고 있잖아요. 그런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찾는 인재입니다. 민지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다.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이고 약국을 나섰다. 민지는 그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지는 무거운 가방들을 들고 비를 맞으며 걸었다. 반지하방 계단을 내려갈 때 안에서 하준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서둘러 문을 열었다. 하준아, 엄마 왔어. 민지가 아기를 안아 올렸다. 하준이는 울음을 그치고 엄마를 보며 웃었다. 그 미소가 세상의 모든 고통을 잊게 만들었다. 민지는 새 기저귀를 갈아주며 재현의 명함을 다시 꺼내 보았다. 정말 전화를 해도 될까? 그녀에게는 제대로 된 학력도 경력도 없었다. 하지만 재현의 눈빛이 떠올랐다.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준아, 민지가 아기에게 속삭였다. 우리 인생이 바뀔지도 몰라. 이제는 너한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민지는 오랜만에 희망을 품고 잠들었다. 내일 아침 일찍 전화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이것이 운명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을 아직 몰랐다. 약국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재현과의 관계가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는 것을 그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하준이는 새 기저귀를 차고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민지는 아기의 작은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은 빛났다. 이틀이 지났다. 민지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다닐 정도로 소중히 여겼지만 전화를 거는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의심이 밀려왔다. 낡은 옷, 지친 얼굴, 그리고 경력 하나 없는 이력서. 천성물류 같은 대기업에서 자신을 받아줄 리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준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이 바뀌었다. 아기는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었다. 곰팡이 냄새가 나는 반지하 방이 아니라 햇빛이 들어오는 따뜻한 집에서 자랄 자격이 있었다. 민지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준이를 위해서라도 이 기회를 잡아야 했다. 셋째 날 아침, 민지는 마침내 결심했다. 하준이를 이웃 할머니께 잠시 맡기고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다. 오래된 블라우스였지만 다림질을 깨끗하게 해서 그럭저럭 봐줄만 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었다. 전화벨이 3번 울렸다. 민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천성물류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상냥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저는 박민지라고 합니다. 이재현 이사님께서 연락하라고 하셔서.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 네.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몇 분 후 전화기 너머로 재현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민지 씨, 전화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저는 경력도 없고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재현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내일 오전 10시에 본사로 오실 수 있나요? 면접을 보시죠. 민지는 놀라움에 말을 잃었다. 네네, 꼭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민지는 방 안을 뛰어다니며 기뻐했다. 하준이가 없어서 소리를 지를 수도 있었다. 기회가 왔다. 진짜 기회가 왔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났다. 하준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깨끗하게 씻긴 후 다시 이웃 할머니께 부탁했다. 할머니는 흔쾌히 승낙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민지가 혼자 아기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고 있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다. 천성물류 본사는 테헤란로에 위치한 초고층 빌딩이었다. 유리로 된 외벽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민지는 건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있을까?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하준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민지는 용기를 내어 회전문을 밀었다. 로비는 넓고 화려했다. 대리석 바닥이 빛났고 천장은 높았다.
안내 데스크로 가서 면접 약속이 있다고 말하자 친절한 직원이 방문증을 주며 15층으로 안내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민지의 손은 축축하게 땀이 났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15층에 도착하자 인사팀 직원이 민지를 면접실로 안내했다. 작은 회의실이었고 큰 테이블과 편안한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민지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문이 열리고 재현이 들어왔다. 그는 어두운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서류 몇 장을 손에 들고 있었다. 민지를 보자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박민지 씨 어서 오세요. 재현이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다. 잘 찾아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사님. 민지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재현은 서류를 내려놓고 민지를 바라보았다. 먼저 약국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날 제가 도와드린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그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은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민지는 얼굴이 빨개졌다. 저는 그냥 동생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재현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책임감입니다. 우리 회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죠. 경력이나 학력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의 성품입니다. 민지는 감동받았다. 재현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의 말에는 위선이 없었다. 면접은 예상보다 편안하게 진행되었다. 재현은 민지의 과거 경험에 대해 물었고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식당에서 서빙을 했던 일,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했던 일, 그리고 지금은 하준이를 돌보느라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까지. 동생이 6달이라고 했죠? 재현이 물었다. 네. 민지는 거짓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아직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부모님이 안 계셔서 제가 돌보고 있어요. 재현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쉽지 않으셨겠어요. 하지만 우리 회사에는 육아 지원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직원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도 있고요. 민지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네. 우리는 직원들의 가정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재현이 미소 지었다. 박민지 씨, 당신을 고용하고 싶습니다. 물류관리팀 사원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업무는 배우면서 하시면 되고 저희가 교육도 제공할 겁니다. 민지는 믿을 수가 없었다. 정말 저를요? 네, 정말입니다. 재현이 서류 한 장을 꺼내 민지에게 건넸다. 계약서입니다. 읽어보시고 서명해 주세요.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다. 급여, 복지, 근무 시간, 모든 것이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다. 감사합니다.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이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현이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환영합니다, 박민지 씨. 민지는 재현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악수는 확고했다. 그 순간 그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고 얼굴이 뜨거워졌다. 재현도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손을 놓았다. 그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민지가 인사하고 면접실을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민지는 심호흡을 했다.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다. 이건 단순히 취직의 기쁨 때문만은 아니었다. 재현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그의 미소,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진심 어린 눈빛들 안 돼. 민지는 스스로에게 경고했다. 그 사람은 내 상사야. 그리고 나는 미혼모야. 그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돼. 하지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통제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민지는 계약서를 계속 들여다보았다. 진짜였다. 꿈이 아니었다. 하준이를 데리러 이웃집에 갔을 때 할머니가 웃으며 물었다. 어떻게 됐어, 민지야? 합격했어요. 민지가 환하게 웃었다. 할머니, 저 이제 대기업에 다녀요. 할머니는 민지를 꼭 안아주었다. 잘 됐구나, 정말 잘 됐어.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날 밤 민지는 하준이를 안고 작은 방 안을 걸어다녔다. 하준아, 엄마가 일자리를 구했어. 이제 우리 조금씩 나아질 거야.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갈 수 있을 거야. 하준이는 엄마의 얼굴을 보며 웃었다. 그 순수한 미소가 민지의 모든 피로를 씻어주었다. 하지만 민지는 아직 몰랐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천성 물류에서 일하게 되면서 그녀의 인생은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었다. 그리고 재현과의 관계는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를 넘어서게 될 것이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다. 그 불빛들 사이 어딘가에서 재현도 이 밤을 보내고 있을 것이었다.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지의 꿈속에는 재현이 나타났다. 월요일 아침 민지는 새벽 5시에 일어났다. 하준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깨끗하게 씻기고 회사 어린이집에 맡길 준비를 마쳤다. 자신도 샤워를 하고 가장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다. 거울을 보니 긴장된 얼굴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다. 하준이를 안고 집을 나서는데 이웃 할머니가 나와 있었다. 민지야, 첫 출근이구나. 베이팅! 감사해요, 할머니. 민지가 웃으며 인사했다. 회사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었다. 민지는 인사팀에 들러 신분증을 받고 하준이를 사내 어린이집에 맡겼다. 어린이집은 깨끗하고 밝았으며 보육교사들도 친절했다. 하준이를 맡기고 나오면서도 민지는 계속 뒤돌아봤다. 걱정하지 마세요. 보육교사가 웃으며 말했다. 저희가 잘 돌볼게요. 점심시간에 와서 수유하실 수도 있어요. 민지는 안심하고 자신의 부서로 향했다. 물류관리팀은 15층에 있었다. 사무실 문을 열자 넓은 공간에 책상들이 줄지어 있었다. 직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고 있었다. 박민지 씨죠? 한 여자 직원이 다가왔다. 저는 김수진이에요. 같은 팀이에요. 제가 업무 안내해드릴게요. 수진은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친근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민지를 자리로 안내하고 컴퓨터 사용법과 기본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민지는 열심히 메모하며 듣었다. 처음엔 좀 헷갈리겠지만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수진이 격려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민지가 진심으로 말했다. 오전 업무가 시작되고 민지는 주어진 일에 집중했다. 물류 시스템을 배우고 입출고 관리에 대해 공부했다.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하준이를 위해서라도 이 일을 잘 해내야 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지는 서둘러 어린이집으로 갔다. 하준이는 잘 놀고 있었고 민지를 보자 웃으며 팔을 뻗었다. 민지는 아기를 안고 수유를 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걱정이 사라졌다. 아기가 정말 귀엽네요. 보육교사가 웃으며 말했다. 동생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잘 돌보시네요. 민지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다. 언제까지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 할까? 오후에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수진이 다가왔다. 민지 씨, 오늘 오후에 이재현 이사님이 신입사원들 환영 인사를 하신대요. 회의실로 가야 해요. 민지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재현을 다시 볼 생각에 긴장됐다. 왜 이렇게 떨리는 걸까? 회의실에는 이번 달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젊고 능력 있어 보였다. 민지는 구석자리에 앉았다. 문이 열리고 재현이 들어왔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앞으로 나왔다. 직원들이 모두 일어나 인사했고 민지도 따라 일어났다. 앉으세요. 재현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먼저 천성물류에 합류해 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회사의 미래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카리스마가 있었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감이 있었다. 민지는 그를 바라보며 감탄했다. 일할 때의 재현은 약국에서 봤던 따뜻한 모습과는 또 달랐다. 리더십이 느껴졌다. 재현의 시선이 방안을 훑다가 민지에게 머물렀다. 그는 잠시 미소를 지었고 민지는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느꼈다. 다른 직원들이 눈치챌까봐 고개를 숙였다. 우리 회사는 능력과 열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재현이 계속 말했다. 여러분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 여기서는 모두 공정하게 평가받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반드시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의 말이 민지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다. 재현은 정말로 사람을 배경이 아닌 능력과 성품으로 판단하는 사람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갈 때 재현이 민지에게 다가왔다. 박민지 씨, 첫날은 어때요? 좋습니다, 이사님. 많이 배우고 있어요. 민지가 공손하게 대답했다. 다행이네요.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천천히 하세요. 혹시 어려운 점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재현이 떠나간 후 수진이 민지에게 다가왔다. 어머, 이사님이 민지 씨한테 특별히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민지는 당황했다. 아니에요, 그냥 농담이에요. 수진이 웃었다. 하지만 이사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직원들을 잘 챙기시고 공정하시죠. 우리 회사가 이렇게 성장한 것도 이사님 덕분이에요. 민지는 재현에 대해 더 알고 싶었지만 더 물어보는 것이 이상할 것 같아 참았다. 며칠이 지나고
민지는 회사 생활에 점점 적응해갔다. 동료들은 친절했고 업무도 배우면서 할만했다. 하준이도 어린이집에 잘 적응했다. 민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표정이 돌아왔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다. 몇몇 동료들이 민지를 수군거리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같은 팀의 박진우라는 남자 직원이 문제였다. 저 여자가 어떻게 여기 들어왔대? 진우가 다른 직원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학력도 경력도 없다던데 아마 뭔가 있는 거 아닐까? 민지는 화장실에서 그 말을 우연히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다. 재현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오해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민지는 개의치 않기로 했다. 자신이 할 일은 열심히 일해서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이었다. 말로 해봐야 소용없었다. 어느 금요일 오후 갑자기 회사에 긴장감이 돌았다. 회장님이 방문하신다는 소식이 퍼진 것이었다. 천성물류의 창업자이자 재현의 아버지인 이성호 회장이었다. 회장님이 신입사원들을 만나고 싶어 하신대요. 수진이 민지에게 말했다. 긴장하지 마세요. 회장님은 좀 엄격해 보이시지만 나쁜 분은 아니에요. 민지는 떨렸다. 회장을 만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다. 오후 3시 신입사원들은 대회의실에 모였다. 민지는 다시 구석자리에 앉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문이 열리고 재현이 먼저 들어왔다. 그리고 그의 뒤를 따라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다. 이성호 회장이었다. 그는 키가 크고 백발이었으며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고 권위가 느껴졌다. 앉으세요. 성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직원들이 일제히 앉았다. 성호는 앞을 천천히 걸으며 신입사원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민지에게 닿았을 때 갑자기 멈췄다. 민지는 고개를 들어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성호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눈이 커졌다. 그는 민지의 목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회장님? 재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성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민지가 하고 있는 목걸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것은 작은 은색 펜던트로 꽃 모양이었다. 민지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엄마의 유품이었다. 그 목걸이, 성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디서 구한 거요? 민지는 당황했다. 에이전, 제 어머니께서 주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차고 다녔어요. 성호의 얼굴에서 피가 완전히 빠졌다. 그는 비틀거리며 의자를 잡았다. 재현이 재빨리 아버지를 붙잡았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나가야겠다. 성호가 겨우 말했다. 재현아, 나 좀 도와줘. 재현은 아버지를 부축해 회의실 밖으로 나갔다. 남겨진 신입사원들은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민지는 자신의 목걸이를 만졌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회장이 이렇게 극적인 반응을 보인 걸까? 불안감이 밀려왔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지려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재현은 아버지를 집으로 모셨다. 성호는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눈빛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재현은 걱정스럽게 아버지를 지켜보았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 목걸이가 뭐길래? 성호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재현아, 너에게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가 있다. 네가 태어나기 전의 일이야. 재현은 아버지 옆에 앉았다. 말씀하세요. 26년 전 나는 한 여자를 사랑했다. 성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의 이름은 박은숙이었어.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지. 재현은 놀랐다. 아버지의 입에서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은 처음이었다. 우리는 정말 사랑했다. 그녀는 임신했고 우리는 결혼하려고 했어. 하지만 성호의 목소리가 깼다. 네오의 할아버지가 반대하셨어. 은숙이가 우리 집안의 격에 맞지 않는다며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셨지. 그래서요? 나는 비겁했어. 성호가 고백했다. 아버지의 압박에 굴복했어. 회사를 물려받지 못할 거라는 협박에 무릎 꿇었지. 은숙을 버렸어. 임신한 여자를, 내 아이를 가진 여자를 버렸단 말이야. 재현은 충격을 받았다. 그럼 그 아이는? 나는 그 후로 은숙을 찾으려 했어. 하지만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 26년 동안 나는 그들을 찾았어. 사립탐정도 고용하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찾을 수 없었어. 성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오늘 그 목걸이를 봤어. 목걸이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은숙에게 준 목걸이야. 우리가 처음 만난 날
내가 직접 디자인해서 만들어준 거였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목걸이지. 성호가 재현의 손을 잡았다. 재현아, 그 여직원 박민지, 그녀가 나의 딸일 수도 있어. 재현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민지가 자신의 이복 누나라고? 확실한 건가요?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나이가 맞아. 25세라고 했잖아. 그리고 성도 박씨고. 성호가 재현을 바라보았다. DNA 검사를 해야 해. 확인해야 해. 재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며칠 전부터 민지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던 자신을 떠올렸다. 그녀의 미소, 열심히 일하는 모습, 그리고 어린 동생을 돌보는 책임감. 모든 것이 재현의 마음을 움직였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자신의 누나라면 이 감정은 무엇이란 말인가? 다음 날 재현은 민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민지는 긴장한 얼굴로 들어왔다. 앉으세요, 재현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거웠다. 민지는 의자에 앉았다. 아사님, 제가 무슨 잘못을... 아니에요. 잘못한 건 없어요. 재현이 손을 내저었다. 다음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민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어제 회장님이 당신의 목걸이를 보고 놀라셨죠? 그 이유가 있어요. 재현이 심호흡을 했다. 그 목걸이는 회장님이 26년 전에 한 여자에게 선물한 거예요. 박은숙이라는 분이었죠.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박은숙, 그건 제 어머니 이름이에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당신은 혹시 회장님의 딸일 수도 있어요. 침묵이 흘렀다. 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럴 리가. 어머니는 제게 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저를 혼자 키우셨죠. 회장님이 DNA 검사를 제안하셨어요. 재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확인하고 싶으시대요. 민지는 혼란스러웠다. 아버지? 평생 없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났다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재현이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회장님은 정말 간절해하세요. 26년 동안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을 찾아왔거든요. 민지는 눈물을 참았다. 제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재현의 얼굴이 슬퍼졌다. 죄송합니다. 검사를 하겠어요. 민지가 결심한 듯 말했다. 확인하고 싶어요. 정말로 제 아버지인지. 이틀 후 민지와 성호는 병원에서 DNA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다. 그 일주일은 민지와 재현 모두에게 고문과도 같았다. 민지는 밤마다 하준이를 안고 울었다. 만약 성호가 정말 자신의 아버지라면 그럼 재현은 자신의 오빠가 되는 거였다. 하지만 민지는 이미 재현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친절함, 따뜻한 미소, 그리고 자신을 대하는 태도, 모든 것이 민지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들었다. 이건 오빠를 향한 감정이 아니었다. 이건 사랑이었다. 재현도 마찬가지였다. 사무실에서 민지를 볼 때마다 심장이 뛰었다. 그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숨이 막혔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자신의 누나라면 이 감정은 금지된 것이 되는 거였다. 재현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일주일이 지나고 결과가 나왔다. 성호는 재현과 민지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다.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다. 봉투 안에 결과지가 들어있었다. 성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결과지를 읽기 시작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민지와 재현은 숨죽이며 기다렸다. 성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지를 바라보았다. 혈연 관계가 없습니다. 세 사람 모두 말을 잃었다. 민지는 안도와 동시에 실망감을 느꼈다. 아버지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재현과 혈연 관계가 없다는 것이 마음 한구석을 가볍게 만들었다. 재현도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안도감이 먼저 밀려왔다. 민지는 자신의 누나가 아니었다. 그럼 이 감정은 괜찮은 걸까? 성호는 결과지를 내려놓고 민지를 바라보았다. 미안합니다. 당신에게 희망을 줬다가 빼앗아 버렸네요. 아니에요. 민지가 고개를 저었다. 확인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하지만 성호가 민지의 손을 잡았다. 그 목걸이는 분명 내가 은숙에게 준 것입니다. 어떻게 당신에게 있는 거죠? 민지는 생각에 잠겼다. 어머니가 어떤 분에게서 받았다고 하신 것 같아요.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해주셨어요. 그럼 은숙은 어디 있나요? 성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민지가 조용히 말했다.
성호의 얼굴이 무너졌다. 그렇군요. 그럼 나는 영영... 하지만 혹시 어머니가 다른 딸을 가지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민지가 말했다. 어머니에게 오래전 친구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 친구가 아기를 낳았는데 어머니가 그 목걸이를 주셨을 수도 있어요. 성호의 눈에 희망이 돌아왔다. 정말요? 확실하진 않지만 어머니의 일기장을 찾아보겠어요.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요.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민지 씨. 정말 감사합니다. 민지가 집으로 돌아가고 재현과 성호만 남았다. 성호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재현아, 너 그 여자에게 관심 있구나. 재현은 놀라며 아버지를 봤다. 뭐라고요? 아버지가 아들의 마음을 모를 것 같아? 성호가 쓸쓸하게 웃었다. 네오의 눈빛을 봤어. 그녀를 바라볼 때 달라. 재현은 부인할 수 없었다. 혈연 관계가 없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래. 그럼 이제 너의 감정에 솔직해져도 되겠구나. 성호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하지만 조심해라. 그녀는 지금 많이 혼란스러울 거야.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의 말이 맞았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후 민지와 재현 사이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서로를 볼 때마다 긴장감이 흘렀고 눈이 마주치면 급히 고개를 돌렸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를 유지했지만 둘 다 마음속에 자라나는 감정을 부인할 수 없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민지가 야근을 하고 있었다. 마감해야 할 보고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고 민지만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시계를 보니 이미 밤 9시였다. 아직도 일하세요. 민지가 놀라 고개를 들자 재현이 서 있었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있었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사님 아직 퇴근 안 하셨어요? 민지가 물었다. 나도 일이 좀 남아서요. 재현이 민지의 책상으로 다가왔다. 혼자 야근하기 힘들죠? 커피라도 한잔 할까요? 민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재현은 자판기에서 커피 2잔을 뽑아왔다. 민지의 책상 옆에 앉으며 커피를 건넸다. 요즘 회사 생활은 어때요? 재현이 물었다. 좋아요. 많이 배우고 있어요. 민지가 대답했다. 다들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다행이네요. 재현이 미소 지었다. 그런데 DNA 검사 결과 때문에 실망하진 않았어요? 민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다. 처음엔 조금 실망했어요. 아버지를 찾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가 재현을 바라보았다. 어떤 면에서는 안도했어요. 왜요? 민지는 얼굴이 빨개졌다. 그냥 복잡해지지 않아서요. 재현은 그녀의 의미를 알아차렸다. 자신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민지 씨. 재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민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네. 약국에서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저는 당신에게 끌렸어요. 재현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처음엔 단순한 동정심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당신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이상하게 뛰더라고요. 민지는 숨을 참았다. 이게 고백인가? DNA 검사를 기다리는 일주일이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재현이 계속 말했다. 당신이 제 누나일까봐 두려웠어요. 그럼 이 감정이 잘못된 것이 될 테니까요. 저도요. 민지가 속삭였다. 저도. 이사님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게 오빠를 향한 감정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재현은 민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작고 따뜻했다. 이제는 우리가 솔직해져도 될까요? 민지는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이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저는 미혼모예요. 재현은 당황했다. 뭐라고요? 하준이는 제 동생이 아니에요. 제 아들이에요. 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다.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미혼모라는 게 수치스러워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동생이라고 거짓말했어요. 재현은 잠시 말을 잃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민지의 손을 잡고 있었다. 하준이 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재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없어요.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도망갔어요. 연락도 안 돼요. 민지가 울먹였다. 저는 혼자 하준이를 낳았고 혼자 키우고 있어요. 이제 이사님도 저를 다르게 보시겠죠. 미혼모인 여자를... 아니에요. 재현이 단호하게 말했다. 오히려 더 존경스러워요. 민지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당신이 얼마나 용감한 사람인지 이제 알겠어요. 재현이 민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당신이 대단해요. 정말 괜찮으세요? 민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재현이 미소 지었다. 더 사랑스러워졌어요. 당신도 하준이도. 민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재현의 품에 안겨 울었다. 재현은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오랜 시간 혼자 버텨온 민지에게 이 포옹은 세상 무엇보다 따뜻했다. 천천히 가요. 재현이 속삭였다.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우리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둘의 관계는 조심스럽게 발전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상사와 부하 직원처럼 행동했지만 퇴근 후에는 데이트를 했다. 재현은 민지와 하준이를 데리고 공원에 가기도 하고 식사를 하기도 했다. 하준이는 재현을 보면 환하게 웃었고 재현도 아기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다. 회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재현 이사와 신입사원 박민지가 특별한 관계라는 소문이었다. 저 여자 결국 이사님한테 붙은 거야. 박진우가 다른 직원에게 속삭였다. 처음부터 수상하다고 생각했어. 민지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수진이 민지를 변호했다. 열심히 일하잖아. 그래봤자 소용없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걸 막을 순 없어. 민지는 이런 소문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재현과의 관계가 오해받는 것이 싫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다. 실력으로 증명하는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중요한 프로젝트가 생겼다. 큰 고객사의 물류 관리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일이었다. 민지를 포함한 몇몇 직원들이 팀을 이루어 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재현은 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였다. 민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밤낮으로 일했고 최선을 다했다. 하준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퇴근 후에도 집에서 공부했다. 재현은 민지의 노력을 지켜보며 감동했다. 프로젝트 발표일이 다가왔다. 민지는 자신의 파트를 완벽하게 준비했다. 발표 당일 고객사 임원들 앞에서 민지는 자신감 있게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그녀의 설명은 명확했고 자료는 완벽했다. 발표가 끝나자 고객사 임원들이 박수를 쳤다. 정말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박민지 씨 신입이라고 들었는데 믿기지 않네요. 재현은 민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민지의 능력이 인정받았다. 이제 회사에서 그녀를 무시하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박진우는 여전히 질투심에 불타고 있었다. 그는 민지를 끌어내리기 위해 그녀의 과거를 캐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민지가 미혼모라는 사실을. 진우는 이 정보를 회사 사람들에게 퍼뜨렸다. 박민지가 미혼모래. 동생이라고 거짓말했대.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사람들은 민지를 수군거렸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시선이 느껴졌다. 민지는 견디기 힘들었지만 하준이를 위해 참았다. 재현은 이 소문을 듣고 화가 났다. 그는 즉시 회의를 소집했다. 여러분, 직원의 사생활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박민지 씨는 능력 있는 직원이고 그녀의 개인사는 업무와 무관합니다. 하지만 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민지는 매일 힘든 시간을 보냈다. 재현은 그녀를 위로하고 지지했지만 민지의 마음은 무거웠다. 이사님, 제가 회사를 그만둘까요? 어느 날 저녁 민지가 재현에게 물었다. 절대 안 돼요. 재현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왜 당신이 떠나야 해요? 하지만 저 때문에 이사님까지 이상한 소문에 나는 상관없어요. 재현이 민지의 손을 잡았다. 중요한 건 우리예요. 우리가 서로를 믿는 거예요.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재현의 지지가 없었다면 이미 무너졌을 것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지는 회사에서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했다. 소문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실력은 부인할 수 없었다. 프로젝트마다 좋은 결과를 냈고 고객사들도 민지의 일처리에 만족했다. 점차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수군거렸던 사람들도 이제는 민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지는 민지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었다. 민지야, 너 정말 대단해.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일에만 집중하다니. 버틸 수 있는 건 재현 씨 덕분이에요. 민지가 솔직하게 말했다. 그 사람이 없었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예요. 이사님이 너를 정말 아끼시는 게 보여. 수진이 웃었다. 요즘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사귀는 거야. 민지는 얼굴이 빨개졌다. 아직 공개하지 않았어요. 나도 조심스러워서요. 이해해. 하지만 진짜 사랑이라면 언젠가는 모두에게 알릴 수 있을 거야.
그날 저녁, 재현은 민지를 성호의 집으로 초대했다. 성호가 민지와 하준이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했다. 민지는 긴장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성호의 집은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있었다. 넓은 정원과 우아한 집은 민지가 사는 세계와는 너무나 달랐다. 재현이 민지의 손을 잡았다. 긴장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좋은 분이에요. 문을 열자 성호가 나와 있었다. 그는 평소의 엄격한 표정 대신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민지 씨. 그리고 하준이도. 민지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님은 무슨, 이제 그냥 편하게 아저씨라고 불러요. 성호가 하준이를 보며 미소 지었다. 아이고, 이 아이가 하준이구나. 정말 귀엽네. 하준이는 성호를 보고 웃었다. 성호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아 올렸다. 재현이가 어렸을 때가 생각나는군. 저녁 식사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성호는 민지에게 여러 이야기를 물었고 민지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자신의 과거, 하준이를 낳게 된 경위, 그리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겪은 어려움들까지. 성호는 민지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쉽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당신은 정말 훌륭한 어머니예요. 감사합니다.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민지 씨, 성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비록 우리가 혈연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당신을 딸처럼 생각하고 싶어요. 제가 26년 전에 잃어버린 딸을 찾지는 못했지만 당신과 하준이를 만났으니까요. 민지는 놀랐다. 정말요? 네, 만약 당신이 괜찮다면 저를 아버지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하준이의 할아버지가 되게 해주세요. 민지는 울먹였다. 평생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녀에게 이 말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재현은 이 광경을 보며 미소 지었다. 자신의 아버지와 사랑하는 여자가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이 기뻤다. 그날 이후 성호는 민지와 하준이를 자주 초대했다.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고 성호는 하준이를 정말 손주처럼 아꼈다. 그는 민지에게 좋은 집을 구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민지는 정중히 거절했다. 아버지의 마음은 감사하지만 저는 제 힘으로 하준이를 키우고 싶어요. 이미 충분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성호는 민지의 자존심을 이해하고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하준이를 위해 교육 자금을 마련해 두었다고 말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재현과 민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둘은 함께 하준이를 돌보고 주말마다 가족처럼 시간을 보냈다. 재현은 하준이를 진짜 아들처럼 사랑했고 하준이도 재현을 아빠처럼 따랐다. 어느 토요일 오후 재현과 민지는 하준이를 데리고 한강 공원에 갔다. 봄날의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벚꽃이 만개해 있었다. 하준이는 이제 돌이 지나 걸음마를 시작했고 재현의 손을 잡고 조금씩 걸었다. 보세요. 저 아이 정말 잘 걷네요. 민지가 행복한 얼굴로 말했다. 우리 하준이가 대단하지. 재현이 아기를 안아 올렸다. 엄마, 아빠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아니? 민지는 재현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재현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하준이의 아빠라고 불렀다. 이제 그들은 정말 가족 같았다다. 민지 씨. 재현이 진지한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보았다. 우리 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민지는 심장이 빨리 뛰었다. 무슨 이야기요? 우리가 사귄 지 이제 6개월이 됐어요.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관계를 알리고 싶어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회사에서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재현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과 하준이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세상에 당당하게 알리고 싶어요.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정말로. 다음 주 월요일 재현은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다. 모두가 궁금해하며 회의실에 모였다. 재현은 단상에 올라 말했다. 오늘 여러분께 개인적인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재현이 민지를 바라보았다. 민지는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저는 박민지 씨와 교제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속삭였다. 이것이 회사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재현이 계속 말했다. 하지만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박민지 씨는 훌륭한 직원이고 저는 그녀의 능력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인격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민지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고개를 들고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다. 회의가 끝나고 동료들이 민지에게 축하를 건넸다. 수지는 민지를 꼭 안아주었다. 고가해 민지야. 정말 잘 뵀어.
물론 모든 사람이 좋아한 것은 아니었다. 박진우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다. 하지만 이제 민지는 개의치 않았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그 사랑을 당당히 세상에 보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날 저녁, 성호는 재현과 민지를 축하하며 저녁 식사를 대접했다. 잘했다, 재현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당당히 나서는 게 남자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호는 민지를 바라보았다. 민지,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내가 평생 찾아 헤맨 딸을 찾지는 못했지만 너와 하준이를 만났으니 그것으로 충분해. 민지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그날 밤 재현은 민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차 안에서 둘은 손을 잡고 있었다. 민지 씨, 행복해요? 재현이 물었다. 너무 행복해요. 꿈만 같아요. 민지가 미소 지었다. 이건 꿈이 아니에요. 현실이고 우리의 시작이에요. 재현은 민지에게 키스했다. 그 키스는 약속이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헤쳐나가겠다는 약속. 6달이 더 흘렀다. 민지와 재현의 관계는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 강해졌다. 회사에서도 이제 그들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민지는 승진해서 이제 팀장이 되었다. 그녀의 능력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다. 하준이는 이제 두 돌이 가까워졌고 재현을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처음 아빠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재현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부자 관계였다. 성호는 민지와 하준이를 진짜 가족처럼 대했다.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고 하준이의 작은 성장 하나하나를 함께 기뻐했다. 그는 여전히 은숙과 자신의 친딸을 찾지 못했지만 민지에게서 위안을 찾았다. 어느 금요일 저녁, 재현은 민지에게 특별한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내일 저녁 저랑 단둘이 데이트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하준이를 봐주시겠대요. 민지는 웃었다. 물론이죠.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이네요. 다음 날 저녁 재현은 민지를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이었고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고. 와, 정말 아름다워요. 민지가 감탄했다. 당신만큼은 아니에요. 재현이 미소 지었다. 저녁 식사는 완벽했다. 맛있는 음식, 좋은 와인,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민지는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재현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지는 궁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재현은 천천히 민지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민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재현 씨? 재현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였다. 레스토랑 안의 다른 손님들도 이 광경을 보며 숨을 죽였다. 박민지 씨. 재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다. 의약국에서 당신을 처음 만난 날부터 저는 운명을 믿게 되었어요. 당신의 용기, 당신의 강인함,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사랑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준이도 저에게는 진짜 아들이에요.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서 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소중해요. 당신이 홀로 키워온 그 아이를 이제 제가 함께 키우고 싶어요. 재현이 반지를 들어 올렸다. 박민지,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저희 셋이 진짜 가족이 되어 주시겠어요? 민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네네, 결혼할게요. 재현은 반지를 민지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레스토랑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재현은 일어서서 민지를 꼭 안았다. 둘은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집으로 돌아가자 성호가 하준이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어때, 승낙했어? 네, 아버지. 재현이 환하게 웃었다. 성호는 민지를 안아주었다. 그가 $100. 이제 정말로 우리 가족이구나. 하준이는 엄마를 보고 웃으며 달려왔다. 엄마? 민지는 아들을 안아 올렸다. 하준아,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될 거야. 재현 아빠랑 엄마가 결혼해. 아빠. 하준이가 재현을 향해 팔을 뻗었다. 재현은 하준이를 안았다. 그래, 아빠가 이제 정말 네 아빠가 되는 거야.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민지는 화려한 결혼식을 원하지 않았다.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한 작은 결혼식이면 충분했다. 재현과 성호도 민지의 뜻을 존중했다. 결혼식 날 민지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었다. 거울을 보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자신이 보였다. 수진이 옆에서 메이크업을 도와주었다. 민지야, 정말 예뻐. 재현 씨가 보면 기절하겠어. 과장하지 마. 민지가 웃었다. 과장이 아니라 사실이야.
너 정말 공주 같아. 식장으로 들어설 때 성호가 민지의 팔을 잡았다. 내가 신부 아버지 역할을 해도 될까? 민지는 감동해서 울먹였다. 물론이에요, 아버지. 바이올린 연주가 흐르고 민지는 성호와 함께 버진로드를 걸었다. 하객들은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다. 단상에 선 재현은 민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성호는 민지의 손을 재현에게 건네며 속삭였다. 잘 부탁한다, 아데올라.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줘.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례의 말씀이 있었고 서약이 이어졌다. 재현과 민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맹세했다. 저 이재현은 박민지를 아내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평생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맹세합니다. 저 박민지는 이재현을 남편으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평생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맹세합니다. 반지를 교환하고 마침내 키스하는 순간이 왔다. 재현은 민지를 부드럽게 안고 키스했다. 하객들의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하객석 앞줄에 앉은 하준이가 박수를 치며 웃었다. 이엄마, 아바. 결혼식 후 피로연에서 성호가 축사를 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26년 전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했죠. 그 죄책감을 안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운명은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습니다. 민지와 하준이를 만나게 해주었고 제 아들이 진정한 사랑을 찾게 해주었죠. 비록 혈연은 아니지만 민지는 제 딸이고 하준이는 제 손자입니다. 사랑은 피보다 진하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압니다. 하객들이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다. 민지도 울고 있었다. 재현아, 민지야. 성호가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행복하거라. 그리고 하준이를 잘 키워라. 너희가 있어 이 늙은이의 인생이 의미 있어졌다. 피로연이 끝나고 민지와 재현은 하준이와 함께 신혼집으로 향했다. 성호가 선물로 준 아파트였다. 넓고 밝은 집에는 햇빛이 가득 들어왔다. 드디어 우리만의 집이에요. 민지가 행복하게 말했다. 우리 셋만의 집. 재현이 하준이를 안아 올렸다. 이제 진짜 가족이야, 하준아. 하준이는 재현의 뺨에 뽀뽀했다. 사랑해, 아빠. 그날 밤 하준이가 잠든 후 민지와 재현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믿어지세요? 민지가 물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반지하방에서 동전을 세며 기저귀를 살 돈을 걱정했는데 저도 믿어지지 않아요. 재현이 민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약국에서의 그 만남이. 만약 그날 당신이 거기 없었다면? 하지만 저는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을 만났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민지는 재현의 품에 안겼다. 앞으로도 행복할 거죠? 다이스 이산 수대. 내 말이 못 듣다곤 당연하죠.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멀리서 하준이의 작은 잠꼬대가 들렸다. 민지와 재현은 미소 지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이었다. 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들. 1년 전 약국에서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행복으로 돌아왔다. 민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남편, 아들, 그리고 아버지가 있었다. 완벽한 가족이었다. 서울의 밤은 깊어갔지만 민지의 집에는 따뜻한 빛이 계속 타오르고 있었다. 사랑의 빛이었다. Film Day Historia. 사랑하는 여러분, 민지와 재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기를 바랍니다. 작은 친절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모든 편견과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이처럼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매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특별히 준비한 재생 목록에서 더 많은 가슴 뭉클한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 한 줄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사랑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